전대미문의 기록 경쟁과 예측 불허의 순위 다툼, 역대 최고의 혼전으로 끝까지 흥미진진했던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개월여의 정규리그, 그 혈전의 기록을 되짚어보자. 9개 팀 전력의 상향 평준화로 이번 시즌의 혼전은 시즌 초반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지난 시즌 최강 멤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티브로드와 신한 천일염이 리그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상위 몇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엇비슷한 성적을 기록, 중하위권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됐다. 정규리그 종료 결과 후반 10연승으로 질주한 포스코 캠텍이 5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최연소 주장 신진서가 맹활약한 정관장 황진단 역시 2년 만에 가을잔치에 합류했다. 하위 지명이 분전했던 SK 앵크리는 16라운드에서의 승리로 창단 이후 첫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리그 내내 고전하던 티브로드는 우여곡절 끝에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리며 전기 우승팀의 체면을 세웠는데, 이 와중에 전통의 강호 신한천일염이 정규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 시즌은 역대 바둑리그 기록들을 속속 경신하는 풍성한 기록의 향연이기도 했다. 꼴찌로 시즌을 출발했던 포스코 캠텍이 중반 무렵 연승 가도에 올라타는가 싶더니 거침없는 질주로 10연승을 거두며 KB 바둑리그 팀 최다 연승 신기록을 달성했다. 개인 기록에서도 신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바둑리그 최연소 주장 신진서가 12연승 대기록을 세우며 개인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13승 1패, 최연소 다승왕을 차지했고, 오늘 이김으로써 다승왕 확정이 됐어요. 기분 어떠세요? 일단 14승을 전승을 못해서 약간 아쉽다고 말하고 싶고요. 네. 그래도 다승왕을 확정지었으니까 정말 기쁩니다. 네. 바둑리그 최다 MVP를 수상한 김지석이 최철환, 강동윤, 이세돌에 이어 KB리그 네 번째로 통산 100승 달성. 2006년 바둑리그 데뷔 이래 굵직한 족적을 또 한 번 남겼다. 네,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는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기쁘네요. 개별 대국에서도 보기 드문 명장면이 탄생했는데, 10라운드에서 김지석이 최철환의 대마 공격을 막아내는 중에 등장한 옥집활은 국내 공식 대국 사상 두 번째로 무려 49년 만의 출연이었다. 이게요, 지금 진짜 옥집삼 아닙니까? 저 지금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은데. 여기를 늘면 일단 이 집과 이 집이 같은 집이 되거든요. 네, 맛보기 집이요. 네, 그럼 이게 두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연결이 돼도. 아까 흔히 말하는 옥집삼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옥집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절대 혼전의 주역들은 1지명이 아닌 5지명들이었다.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최철환, 원성진, 김지석, 박영훈 등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모조리 꺾고 주장 킬러의 등극, 5지명의 반란을 주도했다. 한국 물가정보 한태희 또한 리그 초반 쾌조의 6연승을 거둔 데 이어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며 11승 5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루키의 활약을 응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시즌 관전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올해 처음 바둑리거로 정식 발탁된 킥스의 최재영과 BGF 리테일 CU 최정은 루키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최재영은 박영훈, 강동윤, 박진솔 등을 꺾으며 준수한 성적을 기록, 다음 시즌 전망을 밝혔고, 유일한 여성 레이거 최정은 재기발랄한 언변으로 바둑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아무래도 제가 장점이 미인계밖에 없기 때문에 유부남 기사들만 좀 피하고 싶습니다. 네.
윤준상, 박승화, 김동호 등 오빠 기사들을 집중 공략하며 나쁜 여자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대타 투입된 퓨처스 리거들의 활약 또한 대단했다. 돌아온 송폭풍, 한국물가정보 송태곤이 김지석을, 킥스 송지훈이 신산 이창호를 꺾는 등 위기의 순간 팀을 구해내며 존재감을 뽐냈다. 올 한해 바둑계의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되어준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그 어느 때보다 험난했던 여정을 거쳐 이제는 포스트 시즌이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의 가을 축제. 또 다른 명승부의 탄생을 함께 기다려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에 김만수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대장정의 정규 리그를 마치고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리그를 지켜보면서요, 역시 네. 강팀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어요. 이 강팀들은 한 가지 그냥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연승을 탈 줄 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팀마다 특색이 있는데 네. 이번 준 플레이오프 두 팀은 특색이 굉장히 상반되는 두 팀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후반에 힘을 내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SK 앵크린과 티브로드가 만났는데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두 팀의 전략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가을 축제가 시작이 되죠. 티브로드와 SK 앵크린의 대결 오늘 내일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네, 이번 준 플레이오프 승자가 정관장 황진단과 3번 승부를 펼쳐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포스코 캠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2월 초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SK 앵크린과 티브로드가 만났는데요. 정규 리그의 성적을 비교해 본다면 약간 예상 밖이에요. 네, 티브로드가 전체적으로 네 팀 간의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유일하게 이 SK 앵크린에게만 0대2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박영훈, 안성유 투톱이 살아났을 때는 막강한 팀이 바로 SK 앵크린이 되겠습니다. 네, 1, 이지명자의 활약이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티브로드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재밌게도 이 첫 번째 장고 대결에서부터 주장전의 대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이 승부수를 일찍 던졌는데 네. SK 앵크린의 가장 큰 장점은 1, 2지명의 막강함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일각을 허물 수만 있다면 승리는 티브로드 것이다. 가장 강력한 카드인 박정환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사실 SK 앵크린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워낙 장고에 강하잖아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네, 가장 많은 장고판에 나오기도 했고 승률이 가장 높죠. 네. 플레이오프에서는 역시 좀 가장 잘하는 경기에 나오게 되는데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좀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국 장고 대결 주장전으로 펼쳐집니다. 저희가 이 시합을 앞두고 국가대표 및 승부들에게 팬 예측을 네.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티브로드 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네, 아무래도 5명의 선수가 고르게 강하다는 것이 네. 티브로드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박정환 선수가 가세했을 때 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우승자이기 때문에 티브로드 쪽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SK 앵크림과 티브로드의 전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SK 앵크림 색깔이 강한 팀이죠? 네, 두 팀은 상반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SK 앵크리는 1, 2지명의 합이 22승으로 4개 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또 반면 티브로드는 3, 5지명의 합이 가장 높습니다. 허리층이 단단해요. 네. 그래서 두 팀 간에 이런 좀 갭이 있는데요. 네. 근데 상대 전적을 보면은 SK 앵크린 쪽이 좀 줄고 약간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6승 4패로 일단 정규리그에서는 2대0의 네.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SK 앵크림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예측에서는 티브로드 쪽에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어요.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좀 쓸 수 있는, 좀 가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은 반면에 네.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1, 2점의 막강한 이게 하나로 밀어붙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어떤 충돌이 좀 첫째 판부터 바로 붙었다는 것은 네. 이번 플레이오프도 굉장히 빅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SK 앵크림과 티브로드가 만났는데요. 그 첫 번째 대결 주장전으로 시작됩니다.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시작됐습니다. 준플레이오프 1구 SK 앵클인 대 티브로드의 대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 만났습니다. SK 앵클인의 주장 박영훈 구단입니다. 네. 박영 구단 올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네, 강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티브로드의 주장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 응창기배 결승전에서 패배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 이후 첫 번째 대국이기 때문에 그때 좀 아픔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준플레이오프 장고 대결로 펼쳐지겠습니다. 박영훈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결입니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작 전부터 좀 네. 비장함이 넘쳐나요. 네. 두 선수들 정말 부담되죠. 이 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3승을 먼저 달성하면 끝이 나는 거죠. 네. 단판 승부기 때문에 네. 정말 뭐 3번기가 아니죠.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SK 앵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트 시즌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일단 팀원들 입장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1승을 거두는 게 중요하다. 최기병 감독은 일단 안정감 있게 1승을 좀 얻고자 에이스를 출격을 시켰고요. 네. 역시 티브로드 이상훈 감독은 역시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다는 것이 상대의 어떤 경험을 좀 읽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상이 좀 된 것 같아요. 티브로드는 사실 이 전반기에서 거의 네. 하위권이었어요. 좀 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역시 이 후반에 치고 올라오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네. 일단 박정환 선수가 세계대회 일정 때문에 이번에 10판밖에 대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김승재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6연승을 하면서 팀을 살려놨죠. 네. 명불허전이죠. 정말 네. 그 강팀들은 그대로 또 후반에 힘을 내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했습니다. 네. SK 앵클인 창단 이후로 첫 진출이어서 이 자체로 굉장히 좀 가슴 설레이고 기쁜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욕심이 나죠. 네. 이게 한 번 또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상당히 어렵겠죠. 또 처음에 기세를 타서 얼떨결에 우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알면은 사람이 또 겁이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기세를 탔을 때 타고 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재밌는 부분이 오더가 첫 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번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이 대국이 끝난 이후에 바로 오더 공개가 되죠. 네.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 네. 어쩌면 승부의 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흑과 백이 2국과 4국까지는 흑과 백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2국 짝수판이 100번이 되고 박영훈 선수와 소속되어 있는 SK 앵클은 이제 반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흑과 백의 승률이 굉장히 딱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흑에 유리한 기사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이 한 판 한 판 오더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정말 됩니다. 오더 싸움이 재밌겠네요. 네. 자, 여기서 박정환 선수 무난하게 가다가 두 칸 뛰는 정석을 선택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최근에 워낙 대국수도 많고 하니까 어떤 포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죠. 네. 네, 박영우 선수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좀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초반에 약 30수 정도는 거의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또 그만큼 연구와 준비가 네. 잘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포석은 어저께 끝났죠.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 간의 대결 나왔던 포석과 흡사합니다. 네. 그때 일단 이세돌 구단의 포석이 흑번으로 승리를 거둔 판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승리를 거두었죠. 네. 박정환 선수는 일단 흑이 이겼던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변화를 꾀할 수도 있죠.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둘 수도 있는데요. 뭐 일단 박정원 선수는 검증된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워낙 많이 쓰여지는 흐름의 그런 포석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기사들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흐름이 있죠.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시간을 아껴 놓은 다음에 이 정작 승부는 중반과 종반에 몰아서 시간을 쓰는 것들이 최근의 이제 흐름입니다. 네. 자, 국가대표팀 사전 네. 승부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직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 46대 54.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가 뭐 랭킹 1위기도 하고요. 네네. 조금은 더 기울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이 박정원 선수보다 박영훈 선수가 장고판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프리미엄이 얹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6대 4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 정도가 장고판에 강한 기사다 보니까 정도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자, 박정환 선수가 또 장고판 승률은 또 그렇게 높진 또 않아요. 네. 그런데 역시 지금은 네. 일단 3승을 거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강한 선수대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앞에서 지게 되면 뒤에 선수들은 네. 뛰어보지도 그렇죠. 못하고 네. 끝이 납니다. 이게 최악의 오더죠. 네. 네, 지금 박영훈 아. 선수가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쪽을 교환해 놓는 거는 대부분은 좀 하지 않는데요. 네. 자, 어떤 의도가 됐죠? 이거 왜 안 하냐면은 보통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쪽에 수법이 있는데 자, 이쪽을 아예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흔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제 알파고식 사고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네. 예전 같으면은 이쪽으로도 둘 수도 있고 여기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리 교환을 안 해놓는데 알파고식 사고 방식은 미리 다 해버려요, 그냥. 네. 네. 확률적으로 백돌이 여기에 올 확률이 높지 이쪽으로 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확률 계산을 해서 한쪽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네. 자, 계산에 능한 박영훈 선수가 알파고스럽게 지금 결정을 빨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자신 있다, 확실하게 네. 상변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 같아요. 네. 자, 또 백이 이제 평범하게 이제 벌리는 것들은 뭐 특히 이 교환이 뭔가 득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인류들이 뭔가 다르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는 네. 평범한 진행은 두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구상을 네.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뭐 일단 가장 뭐 좀 쉽게 생각한다면은 약간 이쪽 좁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교환해 놓으면은 흙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싸움이 유리해집니다. 네. 이 백이 흙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포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무난한 네. 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도를 알긴 어려운데 네.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알파고식으로 여기 올 확률보다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웬만하면 아껴두고 조금 지켜보고 좀 그랬는데 네,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고 하수는 다 결정하다 망하고 고수는 아끼다가 망한다 이런 좀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네. 지금 의도는 뭐 상변을 지키는 것으로 진행이 네. 됐습니다.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을 보면 대전 성적은 12승 7패로 네. 이 박정원 선수가 분명 앞서요. 근데 2014년도부터 최근에 이 3년간의 대결을 보면은 박영훈 선수가 3승 3패 대등하게 네.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로서는 두 기사가 처음 만났어요. 네. 네.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큰 승부에서 두 기사가 많이 뒀는데 일단 2014년도에 명인전 3번기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LG배 4강전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열린 LG배 16강에서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3년간을 경기를 보면은 두 선수가 굉장히 대등한 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환 네. 선수가 랭킹 1위를 지켜가고 있지만 두 기사의 네. 그 성적으로 본다면 네. 그렇게 기운다라고 볼 수 없겠네요. 네.
근데 또 바둑 기보의 내용을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이 이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초중반에 승부를 좀 빠르게 걸어갑니다. 네. 끝내기 승부로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대국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네. 궁금하고요. 일단 흑의 정석 선택은 장기전의 일단 포석이긴 합니다. 굉장히 견실하게 지금 네. 두 귀를 지켰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의 작전의 선택이 되는데요. 자, 보통은 흑이 이쪽으로 걸치지 않고 반대로 두는데 자, 이걸 반대로 뒀기 때문에 아마 박영우 선수도 여기서 고민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쉽게 받아뒀어요. 네, 평범하게 두네요. 박영훈 선수의 장점하면 워낙 계산력이 빠른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으로 갔을 때 반집 혹은 반집반 승리를 많이 했죠. 네. 또 그런 거를 또 잘 아는 박정환 선수는 반대로 초보 중반에 승리를 빠르게 걸어갔는데요. 역시 두 선수 간의 대결을 봤을 때도 이 개가를 했던 바둑은 모두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SK 앵크랜 박영훈 선수와 티브로드 박정환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예전에 송아지 삼총사였는데 어느덧 30대 네, 그렇습니다. 넘어섰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입단하자마자 천원전 타이틀을 네. 획득을 했죠. 송아지 삼총사 중에서 가장 늦게 입단을 했는데 타이틀 획득은 제일 빨리 했습니다. 선두 주자로 치고 나왔던 선수죠. 네. 99년도에 프로가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2006년 프로가 됐고요. 현재 랭킹은 박영훈 구단이 5위, 박정환 구단은 꾸준히 1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지금 3년 넘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국내 대회 성적은 뭐 어마어마하고 세계 대회 성적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왜 그 세계 대회에서 한 번을 못 할까요? 이번에도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당분간 한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기사는 박정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6년도 성적 보면은 국수전 네. 바둑왕전 응시배 준우승까지 박정환 선수 차지했고요. 박영훈 선수는 이번에 LG배에서 준우승을 네. 했었죠. 네, 2016 KB리그 성적을 보겠습니다. 주장전 일지명자들 간의 대결이고요. 정규리그에서는 10승 4패, 8승 2패의 성적 보여줬네요. 네, 이 두 선수의 승률은 뭐 워낙 높은데 네. 이 박영훈 선수가 올해 보여준 성적의 특징이 흑번 승률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네. 이 반면에 100번 승률은 이 속기 전에 많이 나왔을 때 점수를 까먹었는데 좀 조금,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100번 승률이 네. 한 번도 안 졌어요. 세 판 뒀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그만큼 이 어떤 장고대국만 따지면은 박영훈이 또 앞서고 흑백 간의 어떤 승률치를 따지면 박정환 선수가 앞서고요.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두 기사 간의 대결입니다. 네. 네, 정규리그 지명간 성적인데요. 네, 박영훈 선수가 이지명자를 만났을 때 2승을 차지한 거죠. 1승 1패. 네. 박정환 선수는 뭐 줄곧 승리를 모두 잘 거뒀고요. 네. 이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속기시전에서 특히 약간 흔들린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좀 불의 일격을 한 번씩 당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건 뭐 박영훈 선수가 좀 못했다라기보다는 한국 바둑계 전체가 상향 평준화되고요. 네. 특히 올해는 오지명자들이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죠. 예. 네,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희생양이 좀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기사들이 균등하게 좀 강해졌다라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둑계도 1인 한 사람이 예전에 뭐 이창호 시대 이런 때 한 사람이 독점하는 이제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현상은 아마 계속 될 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도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또 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 바둑이 중국 바둑에게 이겨서려면 허리층이 두꺼워야 돼요. 네. 아직까지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네. 부족하죠. 그렇죠.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박영훈 선수가 변으로 벌렸는데 마지막에 순간 좀 움찔했어요. 네. 근데 지금 포석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네. 구도로 어떤 식의 흐름이 갈지 좀 예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네. 이 한 칸 더 벌릴까? 아니면 여기 좀 좁힐까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이
이 이수는 상당히 여기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흑은 백은 이쪽으로 흑이 오는 걸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네. 역시 장기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흑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장기전 갈 거냐가 여기인데 끝에 미세하게 떨렸어요. 착점할 때. 일단은 길게 가겠다 네. 하고 좀 참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포석은 정말 무난하고요. 네. 뭐 바로 뒷바둑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일단 워낙 중요한 판이고 네. 아직 네 판에 대국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두 선수, 뭐 감독, 바둑팬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결승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 비중이 크지 예. 않습니까? 또 주장전인데다가 네. 첫 번째 대결입니다. 네. 이 팀에 미치는 그 기세 싸움 굉장히 네. 중요할 수 있죠. 이게 예전부터 이제 나왔습니다만 1국을 이긴 쪽에서는 오도가 좀 술술 풀리는 경향이 많고요. 네. 1국을 좀 지게 되면 2, 3번째 오도가 약간씩 이제 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럼 1구 앞의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오더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흑백의 경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네. 승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역대 포스트 시즌 이제 감독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네. 대체로 첫날 오더는 좀 정해놓고 오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오늘은 1국과 2국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네.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백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쪽 네. 모양은 들어가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의 잡히는 모양이 되죠. 흑돌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서 보통 받아주면은 정상인데 보통 이런 데서 최근에 경향이 받질 않고 오히려 손을 빼거나 이게 압박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박영훈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쪽을 당한 다음에 압박을 두게 되면은 지키더라도 공간이 좁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아예 미리 해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정을 네. 먼저 할까요? 그러면 상대가 여기를 못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럼 흑이 지킨다면은 백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되는데 문제는 이수 두었을 때 흑은 빠르게 거의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제 늘어서 이쪽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구상이 아무래도 생각이 되니까 네. 네, 또 한번 참았습니다. 자, 오늘 초반 흐름은 정말 좀 많이 참는 느낌, 네. 무던하고 침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장전인 만큼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준플레이오프 1회전 SK 앵클인데 티브로드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팀 검토실 장면인데요. 다 같이 모여 있네요. 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국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자,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이제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 긴장이 고조되는 수를 박정환 네. 선수가 두었습니다. 네, 주장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 대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이쪽에 한 칸 띄입니다. 역시 예전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지켜야 되는데 네. 최근의 경향은 지키지 않고 다른 데를 압박을 해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이 성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띈 거는 좀 더 복합적이네요. 여기 들어왔을 때 싸움이 펼쳐질 때 도움도 되겠지만 실은 이쪽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게 차렷을 하거나 그러는데 뛰게 되면은 바로 연결이 딱 되면서 이 백을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백이 참 지키기에도 간격이 좀 네. 애매해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 한 칸을 뛸까 말까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지금은 뭐 한 칸 뛰어 지키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는 약간 뭔가 좀 창피하죠. 네. 이제는 하면 들어가야 네. 될까요? 자, 지금도 이제 지킨다라고 하면 여기를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더라도 이제 마늘모 형태로 압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흙은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꾸 넓히겠죠. 네. 자기 폭이 넓어지는데요. 입체적으로 만들어갈 네. 수 있겠네요. 이 형태가 되면 이제 백도 부담이 되죠. 왜냐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이게 흙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모양과 이 모양도 당연히 흙이 훨씬 좋고요. 여기와 여기도 사실 집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되는 형태는 흙이 역시 10집 정도는 앞서는 상황이 되니까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균형을 허물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정원 구단은 워낙 그 힘에 싸움에 네. 자신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죠. 네.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박정환 선수의 최근에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이 변화를 빠르게 걸어가고요. 또 가만히 느슨한 수 이런 수들 거의 안 둡니다. 네. 끝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들로 골라두는데 여기 상대방들이 그 압박에 못 견디고 들어와서 싸움이 되면은 그 난전을 이끌어서 승리를 많이 거두는데요. 네. 근데 또 박정환 선수가 졌을 때 흐름을 보면은 또 이 유리했을 때 정확히 지켜내는 부분에서 역전패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역시 박영훈 선수가 노리는 것은 약간 부족한 가운데 종반만 들어가면은 10집 이내 승부로만 종반에 돌입하면은 끝내기에서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것 같고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10집 이상을 늘리려고 계속 모양을 키우는 형태를 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포스 시즌 이제 대국 오더제가 정규리그와는 달라요. 네, 지금 1국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2, 3, 4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모든 경기가 끝나는 정규 시즌에는 1국부터 5국까지가 이미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포스트 시즌은 매판 오더를 내기 때문에 맞춤 오더도 가능하고 흑백의 승률에 따라서 네, 흑에 맞는 선수가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국 종료 후에 10분 안에 오더를 제출해야 네. 되니까요. 아, 그 순간에 좀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네. 같아요. 네. 감독들에도 이제 매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즌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거 10분 사이에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바뀐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선수들도 굉장히 네. 긴장될 것 같고요. 내가 나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기가 어렵죠. 선수들도에게도 얘기해 보면은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체력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매번 기다려야 기다려야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4국, 5국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체력적 부담이 꽤 크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요, 조금 의외의 데이터예요. 보통 이 1국에 승리했을 때요, 포스트 네. 시즌 진출 확률이 낮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첫 판을 이기고 나서 네. 오히려 더 진출을 못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네. 하네요. 저도 이제 3, 4년 동안 이 포스트 시즌 이 제도를 보면서 네. 재밌게 생각한 게 1국에서 승리한 팀에서 네. 뭔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에이스들을 출격시키는데 네. 그때 다 잡혀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진 팀에서는 조금 마음을 네. 비우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좀 그런 미묘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건 굉장히 바둑이 역시 좀 부담감, 멘탈 게임인데 어떤 아무리 인류 선수들이라도 이 판을 딱 이겨서 끝장을 내야겠다. 그쵸. 무조건 이겨야 된다. 힘이 그런 들어가죠. 판에서는 승률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전인 만큼 네. 그 같은 선수들의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힘이 들어가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통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말 그대로 통계는 통계에 불과하죠. 뭐 이번에 SK 앵크린과 티브로드의 결과가 네.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SK 앵크린이 다 이겼는데 예측은 티브로드가 우세할 것이다. 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역시 그렇습니다. 뭐 바둑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장 간의 맞대결에서조차도 이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이제 오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마지막 결승전 7번기 중에 7번째 승부를 오늘 이제 오전에 했는데 네. 오전에 나온 이제 투수들이 미국은 이제 양대 리그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에이스들 최고 잘 던진 선수들이 나왔는데 역시 그런 에이스들이 나와도 못 견디고 이제 강판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크면은 그렇죠. 역시 에이스고 뭐고 없습니다. 네. 이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항상 그 부득 탐승이라고 네. 마음을 비우는 거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두 선수 모두 부담이 있죠. 네. 박영훈 선수는 딱 상대 봤을 때 내가 지면은 팀에 역시 좀 괴로울 거다 그런 부담감이 있을 테고 이 박정환 선수는 역시 굉장히 큰 승부를 얼마 전에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기를 한번 지게 되면은 역시 뭐 자기는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착 좀 가라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나쁜 흐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좀 대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고민이 되죠. 시간을 박용훈 선수가 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들어간다면 여기에요. 여기하고 흙은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을 뛰어나가서 가장 뭐 일반적인 그런 진행이긴 한데 이런 진행이 됐을 때 백은 이 수비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흙이 이제 여기를 두던지 뭐 들어가던지 이제 압박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이런 바둑에서 최근에 보면은 엷은 바둑, 즉 타계를 많이 해야 되는 바둑들은 후반에 역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 박용훈 선수는 네. 약간 타협책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타협책일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어떤 좀 분석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건데 박정환이라면 이렇게 두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친입보다는 삭감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네. 자, 일단은 박정환이라면은 여기서 넘어가진 않을 거다. 네. 무조건 뛰어 나와야 되는데 나왔을 때 백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나가는 이 속도가 네. 좀 달라지겠죠? 좀 더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도 있네요. 네, 고민 끝에 어깨 짚는 수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환 선수 밀어갔고요. 이 바둑은 이미 좀 모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흙이 두 개가 합쳐서 30집이 됩니다. 이게 한 16집, 14집, 30집. 여기까지 40집은 흙이 확정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100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런 식이 이제 돼 있다고 보면은 네, 일단 15집 정도. 네, 그럼 이제 20집 두 개 합쳐 20집이 이제 강하죠. 요 형태가 10집 형태는 되니까 이제 30집입니다. 네. 네, 여기서 100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흙이 반면 10집 정도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뭐 초반에 이 정도 우세는 뭐 대등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양쪽 선수들이 큰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네. 부분도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형세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바둑 뭐 굉장히 미세하게 뭐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이 인류들의 바둑, 한국과 중국 기사들 간의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은 역시 좀 1인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현재 어쨌든 세계 대회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기사는 커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커제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범위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는 특징이 있어요. 또 이세돌 범위를- 선수는 네. 되게 크게 가져가는데 네. 이렇게 판을 범위를 좁혀놓고 그냥 부분전에서 확대를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네. 자, 이제는 박정환 선수가 또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고민은 하는 게 이제 여길 두게 되면은 아까 이쪽이 10집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0집이 돼요. 네. 분명히
백이 흑이 이제 집으로 15집 이상 앞서게 되는데 백도 모양을 펼치게 되면은 이 모양이 이제 커지니까 들어가는 흐름이 되겠죠. 네. 수비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뛰어나가서 이 공격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이제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시간으로 보면은 박영훈 선수가 시간은 10분 이상 더 네.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박용훈 선수가 잠시 네. 자리를 비웠고요. 박정환 선수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싶을 거예요. 네. 이번에 결국 이제 삼성화재배 3번기 이세돌과 커제 대결에서 보면은 이세돌 선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역시 후반에 실수가 나와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 박정환 선수가 수익기 속도나 이런 부분이 더 좀 아무래도 빠르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박영훈 선수는 시간을 좀 남기고 싶은 느낌이 강할 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안배하는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최대한 시간을 많이 좀 비축해 두고 후반전에 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바둑을 그냥 잘만 두면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반상 외적인 네. 시간 사용, 상대 성향 파악, 어떤 뭐 흑백 간의 어떤 뭐 승률 기대치 이런 등등도 다 따지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최근에 선수들은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이 바둑이 스포츠로 오면서 네. 보여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네. 예전에는 이 뭐 감독들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감에 의존했죠. 어떤 20년, 30년 동안 쌓여둔 감을 이용해서 아 이때는 이거다. 바둑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이거다. 이거였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기록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알파고 이후로는 네. 또 한 번의 바둑 자체도 패러다임이 좀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전문가의 어떤 감 이런 부분이 꼭 맞지는 않는다.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계산적인 이기는 길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뛰어서 두는 것과 넘어가서 수비형으로 가는 이 두 가지의 승률 기대치를 좀 뽑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글쎄요. 보통 이렇게 두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뛰어 나가거나 이쪽을 뭐 생각을 예상도를 뭐 그려봅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네. 부처로 넘어가는 수는 안 되죠. 네. 이 세상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네. 이런 해설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막상 그게 더 이길 확률이 높고 네. 안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혹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은 뭔가 느낌상으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집을 세 보면은 흑이 15집 이상 앞선 상태로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확실하거든요. 네. 네. 가장 박영우 선수가 집에 민감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럼 좀 유혹을 박정우 선수가 느낄 수 굉장히 있겠네요. 느끼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바둑을 두는 성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두면 돼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스타일처럼 난 내가 할기만 내가 알아서 간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강동희 선수나 뭐 이세돌 선수 이런 기사들은 내가 싫더라도 상대가 더 싫어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상대 실수를 유도시킨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박정환은 오히려 어떨지요? 이 승률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전통적인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 이 전통적인 우리 인류 기사 관에는 좀 맞지는 않는 거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환 선수가 그런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수 자체는 전혀 난해한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어깨 짚는 수도 아마 예상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네, 지금 꽤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수단 자체가 없는 게 네. 날일자로 두는 것들은 나중에 돌이 이런 데 왔을 때 이 건너붙임에 약점이 남아갖고 돌이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두기 어렵고요. 호구자리 넣는 것도 이쪽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은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득이 없어요. 네. 나가는 것 자체도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뭐 두 개 차이는 미미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역시 좀 상대의 성향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지만 이후 전판을 좀 어떻게 보면 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두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머리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수순들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양한 판을 지금 그려보고 있는 거겠죠. 여기를 뛸 때부터 지금 이제 박정원 선수가 제일 두고 싶어하는 자리는 실은 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포인트를 여기에 맞춘 건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선택권이 이제 100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100은 이쪽을 두던지 하면은 여기 선택권이 날아가는 건데 한 칸을 띄어서 싸우게 되면은 100은 손을 못 빼요. 시움을 통해서 이 두 점이 압박을 세게 당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계속 이제 전투를 통해서 치열하게 두는데 확률은 계산은 잘 안 되지만 흙이 들어갈 확률이 최소 절반은 되죠. 또 그렇다면 아예 하변을 받지 않고 아예 손을 돌리는 것 네. 붙였습니다. 네, 이건 역시 손을 전투를 통해서 네. 예,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고심 끝에 거의 10분 가량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예, 붙이는 수 선택했네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박영훈 선수는 이제 상대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대의 전략에 맞춰야 될 텐데요. 지금 근데 손이 나오려고 그러다가요. 네. 잠깐 멈췄어요. 지금 여기를 둘려다가 네, 손이 바로 멈췄죠. 돌려고 하다가 네. 멈췄는데 우선 이쪽으로 둘려고 하는 까닭은 말 그대로 이게 호구자리 급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영을 뺏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미 흙은 여기를 안 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 뛰어나가겠죠. 그럼 백도 뭔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흙이 손을 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따라서 백이 만약에 이쪽이 껄끄럽다면은 지금 손을 빼거나 뭐 반대로 밀어가거나 해야 됩니다. 일단 감각적으로 두려고 네. 하다가 박용훈 선수가 멈췄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석의 데이터나 연구는 두 선수가 그렇게 많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으로 걸쳐서 둔 바둑 자체가 굉장히 좀 양이 적을 뿐 아니라 또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걸 생각을 좀 하기 어려웠겠죠. 네. 두 선수가 지금 이 몇 수에는 시간을 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이 그림에서 너무 단조롭게 좀 진행이 돼서 좀 놀랐어요. 좀 복잡한 바둑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자, 넘어갔네요. 그리고 네. 붙였네요. 그러니까 붙이는 걸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붙인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젖혀야 되는데 흙이 맞젖히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수가 가능하죠. 네. 이 싸움이 물론 뭐 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백이 이쪽을 뺏기면 집이 없으니까 네. 지금은 뭐 일단은 백이 못 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붙이고 빈 삼각 둔 저 교환 자체가 네. 흙으로서는 득이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죠. 일단 이렇게 젖혔을 때 싸움은 남겼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아까 여기를 둘 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다만 이건 집으로 약간 손해죠. 왜냐면 밀고 오는 수도 있지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네. 글쎄 한 5집 정도는 손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5집의 비용을 지불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만들어냈고 네. 여기 5집에 대한 손실은 이걸로 충분히 상쇄가 되고요. 10집 정도의 우세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적인 실리보다는 중앙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훈 선수 이 흙이 붙여서 가는 수 예상했을까요? 아마 좀 예상 외인 것 같아요.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김한수 그렇죠. 해설위원도 붙이는 건 이제 생각을 안 할 것이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저도 조금 의외였는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죠. 네. 한 가지 노선을 딱 정하면 한 가지로 딱 가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들이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잘 하지 않는 발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좀 일관성 있게 가는데 네. 요즘에 네. 자, 역시 이쪽에 붙였어요. 대한 게 좀 네. 서로 간에 이 포인트는 역시 그렇군요. 이쪽인데 자, 박영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뒀습니다. 네.
참 붙여가는 수 보여줍니다. 네, 이거는 젖히면은 이제 2단 젖혀서 네. 여기서 싸우면 이쪽에서 싸우면 분명히 흑이 유리하겠죠. 백이 네. 유리하죠. 그 흑이 양보를 하게 되면은 몰아붙이는데 이쪽이 약해지더라도 그냥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네, 여기서 이익 다 얻고 빠져나간다. 지금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정말 실전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네. 느낌들이 확실히 드네요. 네. 아, 또 치열해진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칸 늦춰서 많이 두는데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은 뭐 흑의 입장에서도 손을 아예 뺄 수가 없죠. 네. 자, 붙여가는 수 박영훈 선수 보여줍니다. 네. 자, 이제 좀 백의 의도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쪽으로 끊는 것은 이 싸움은 둘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백들이 와 있어서 이 싸움은 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또 반대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도 지키고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백의 좀 바라는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그 느슨하게 두지 않겠다는 네. 그런 의미인 것도 같고요. 네, 좋은 감각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뭐 이 손은 박정환 선수도 약간 예상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흑의 이수와 이수가 백의 예상이 없었다면은 손을 빼고 여기에 두는 거 역시 좀 네. 예상도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역시 정상급 기자들의 대결인 만큼 한 수 한 수가 참 네.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들의 굉장한 특징이죠. 네. 뭔가 상대 흐름대로 좀 가려고 하면은 보통 좀 약간 관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 그 다음 수에서 바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그 끌려다니지 않는 것 네. 같아요. 예, 참 그게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박영훈 선수는 여기까지는 뭐 예상이 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선택해 볼 수 있는 거는 글쎄요. 흑은 이쪽을 두고 지킬 때 이쪽을 머리를 때려서 전투를 이쪽에서 끌고 가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은 뭔가 지켜야 되는데 싸움이 되죠. 네. 자, 늘었어요. 참았어요. 약간 여기서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밀 때 두들겨서 상대로 알고 끊는 유도하는 겁니다. 네. 이쪽 싸움은 흑이 좋다. 여기 싸움은 백이 좋다. 두 선수 간의 힘겨루기가 되겠습니다. 밀지 않고 그냥 이어두는 것은 조금 느슨할까요? 근데 이건 이제 여기 밀어가면은 백이 이쪽에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백의 입장에서 충분히 둘 수는 있는데 흑도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전체 집의 네. 모양은 여전히 흑이 10집 앞선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또 뭔가 후수를 지켜두기에는 네. 조금 느린 듯한 네. 느낌도 드는군요. 백은 백이 굳이 승부수를 날린다면 여기를 두고요. 끊는 게 일단 전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네. 네, 두 번째는 그냥 입구 이었을 때 여기까지 둬버려서 아. 이거에 수습을 이제 걸어가는 것도 네. 보통 박영훈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을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박영훈 선수 돌 잡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타겟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타계로 승부를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자, 박영훈 선수 어떤 작전 보여줍니까? 네. 뭐 이제 박정환 선수 하면은 뭐 엄친아 스타일이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네. 정석 포성 전투 끝내기 못한 평균 다 90 이상. 네. 박영훈 선수는 약간 이렇게 외골수 타입이죠. 네. 뭔가 자신에게 특화돼 있는 뭔가 수학 100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이었어요. 네.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 밀어갔을 때 백의 선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을 두는 건지 아예 팍 넓힐 건지 그 선택을 좀 보고 나서 백의 전략을 얘기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집을 조금 예민하게 생각한다면 좌변 네. 쪽 눈에 정말 들어오는 자리고요.
네. 그래도 좀 안전하게 둔다면 하변 쪽 손 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평상시에 박영훈이라면 네, 일단 집을 챙겨가는 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근데 또 상대가 박정환입니다. 네. 망설여질 것 같아요.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정환이 모든 부분에서 90점 이상인데 네. 나는 100점이 되는 게 선실류 후타게. 그러면 당장 어떤 나쁘더라도 그런 형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두텁게 눌러 왔습니다. 네, 최규경 감독님 책을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선수들이 없습니다. 오늘 SK 앵크린 팀은 전력 비축, 네.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감독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SK 앵크린 대 티브로드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판부터 흥미진진한 주장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